어제 밤에 이제 할 거 다 하고 마이크 바뀌었다. 잠시만요. 어제 밤에 막 수업 자료도 업로드를 하고 뭐 다 뭐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자려고 샤워를 하고 딱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아이패드를 확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패드에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오늘 휴강을 할 뻔했죠. 네, 다행히도 마지막에 자기 전에 눈치를 채고 충전을 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사전 강의 이거 왜 번호가 이렇지? 우리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일 텐데. 하여튼 사전 강의 다들 보셨죠? 여기 아까 이 클래스 보니까 이 클래스에는 시청한 사람 뭐 14명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우리 이 클래스 아니어도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오늘은 그거 봤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테니까 네, 사전 강의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왔는데 리니어 컨비네이션, 스팬, 그리고 리니어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의미가 다르니까 그것들을 좀 뭐가 다른지 조금씩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짝 커버를 하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예제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개념들을 좀 다시 잡아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한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니어 이게 시작이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시작이어서 어떤 재료가 되는 벡터들이 있죠. 재료가 되는 벡터들이 있어서 얘네를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표현을 해내는 방법을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V1부터 V2 뭐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그럼 새로운 벡터를 이 V1, V2, V3를 가지고 표현을 해내는데 어떻게 하냐? 오로지 허용된 건 스칼라 곱과 벡터의 합밖에 없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스칼라 곱을 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요거 하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다 더하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표현할 때를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쓰겠죠. y는 v1, v2, v3라는 벡터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었고 그 선형대수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리니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네, 그 나중에 머신러닝 배우시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혹시 머신러닝 책이 있다면은 어떤 책이든 간에 맨 처음에 피면은 선형 모델이 나올 거예요. 리니어 모델 해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부터 배우고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리니어도 이 리니어예요. 모델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만 만들겠다.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데 뭐 인풋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만 표현을 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네, 그 리니어가 다 이 리니어입니다. 그리고 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스팬이라고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막 늘렸다 뭐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팬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정확히 딱 정해져 있죠. 뭐가 입력으로 들어오냐면은 벡터들의 집합이 입력으로 들어오죠. 벡터의 집합을 가지고 스팬이란 걸 하면 정확히 말하면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는 잠깐 차치하고 어떤 새로운 집합이 나옵니다. 새로운 벡터들의 집합이 나와요. 근데 이 스팬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새로운 벡터의 집합은 뭐예요? 얘네를 재료로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이죠. 기억하시고 계시리라 믿어요. 스팬이라는 거는 정확히 이렇게 써요. 사실 이렇게 해서 내가 스팬을 하게 되는 어떤 대상이 되는 벡터의 집합을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조건부 집합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스팬의 정의죠, 사실상. V1, V2, V3라는 제로가 주어졌을 때 걔네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요. 가능한 모든 실수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얻어지는 그거를 다 모아 놓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얘네들의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네. 스팬한다. 이렇게 쭉 펼친다. 쭉 느린다. 뭐 그런 의미가 되니까 우리가 재료가 되는 벡터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막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무한히 많이 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어떤 집합이자 뭐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트루, 폴스를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스팬의 원소는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V1과 V2의 스팬의 원소는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히 true가 되겠죠. 이런 거 이제 뭐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버전 같은 게 되겠죠. 뭐 좀 더 간단하게 써볼까요? 아, 간단하게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써볼까요? 만약에 V1과 V2라는 걸 가지고 만든 스팬에 속하는 원소 X가 있을 때 X는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그냥 조금 다르게 쓴 거예요.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좀 더 어렵게 썼을 뿐입니다. 네. 아니 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V1과 V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얻어진 새로운 벡터 Y는 항상 스팬에 포함된다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true죠. 네. 그런 식으로. 마지막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형용사죠, 형용사. 이거는 어떤 속성에 대한 겁니다. 속성. 뭐에 대해서 부여하는 속성이냐면은 벡터의 집합에 대해서 벡터가 모여 있는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형용사의 표현입니다. 선형으로 독립이 되어 있냐? 아니면 독립적이지 않냐? 두 가지 두 가지로 좀 표현이 가능했죠. 첫 번째, 만약에 V1, V2, V3라고 합시다. 0벡터를 만들 수 있으면 뭐를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0벡터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이거는 디펜던트죠. V1, V2, V3가 있어요. V1, V2, V3가 있는데 걔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0벡터가 만들 수 있어. 0벡터가 만들어져. 아, 잠시만요. 0벡터. 아, 그쵸. 0벡터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디펜던트한 벡터들이죠. 그리고 만들 수 없으면은 걔네는 인디펜던트한 애들이 되겠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어떤 하나라도 어떤 하나의 벡터라도 다른 나머지 벡터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디펜던트죠.
V1, V2, V3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라도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이 돼. 표현이 돼버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디펜던트 해지죠. 네. 그래서 결국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각각 고유하냐, 각각 독립적이냐, 나머지 가지고 얘가 표현이 되냐 안 되냐. 표현이 되면은 사실 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벡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차차 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예제를 통해서도 조금 말을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디펜던트죠. 0이 되면은. 강의자료에 혹시 다르게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예요? 제가 말실수를 했나요, 혹시? 어디 처음이요? 사전 강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요? 슬라이드 번호가 혹시 밑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PDF 쪽수로 말해도 돼요. 요 6이요? 아니면 6-7? 여기. 리니얼리 디 언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0이 되는 그런 웨이트들이 존재하면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여기 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언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면은 이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존재할 때. 그러니까 만들 수 있긴 있어요, 사실. 모든 스칼라가 0이 되면은 0벡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말고는 없으면. 그러면은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 이 박스에 써져 있는 정확한 정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그냥 의미로만 얘기한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뭐 해볼까? 요거 인디펜던트 할까요? 디펜던트 할까요? 제법 계산이 쉬운 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인디펜던트일까요? 디펜던트? 나는 이거 디펜던트인 것 같다. 모르겠어요? 디펜던트다. 끄덕끄덕. 인디펜던트다. 끄덕끄덕.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디펜던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벡터가 3개가 있는데 아까 이 2번 표현에 의하면 어떤 하나의 벡터가 다른 나머지 벡터로 표현이 되면은 디펜던트다 라고 했어요. 저는 얘를 잡을래요. 왜요? 2v1 아니지 3v1 3v1 빼기 v2 하면은 v3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하면은 33빵이고 빼기 1빵빵 하면은 23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V3가 V1과 V2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V3가 1, 2 가지고 표현이 돼. 그러니까 얘는 디펜던트 하죠. 얘는 디펜던트 합니다.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셋이 됩니다. 아니면은 첫 번째 정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거 안 지울게요. 2번으로 하자면 그거고 1번으로는 뭐 마찬가지죠. 사실 이거나 그거나 같은 말이에요. 요거 되잖아요. 3v1 빼기 v2 빼기 v3 뭐예요?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조합이 존재해요. 그리고 걔가 non-trivial해. non-trivial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얘가 빵빵빵이 아닌, 그러니까 뻔한 솔루션이 아닌 실제로 조합을 해서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스칼라의 조합이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디펜던트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디펜던트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가 1이야. 이러면 혹시 결과가 달라지나요? 이 결과나 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여기가 1로 바뀌었어요. 아까 0이었거든요? 여기가 1로 바뀌었어. 그러면 결과가 동일할까요? 디펜던트 할까요? 아니면 인디펜던트해질까요? 인디펜던트하다. 끄덕끄덕 조금 있어. 인디펜던트 끄덕끄덕 조금 있네. 그렇죠. 인디펜던트해지죠. 요거 지울게요. 이러면 강의 자료에 남지 않게 되는데 어쨌든 지울게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얘를 가지고 요거 두 개 가지고 표현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얘를 짚고 얘네 둘 나머지 둘 가지고 표현이 되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어느 조건을 가지고 해볼까? 그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C1V1, C2V2, C3V3를 해서 0벡터를 만드는 C1, C2, C3가 혹시 존재하니? 라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C1, C1, 0, C2, 0, 0, 2C3, 3C3, C3를 해서 0, 0, 0을 만들 수 있는 연립방 정식이 되죠. 그런데 일단 제일 마지막 조건을 보자면은 이거 다시 다 풀어서 써볼게요. C1, C2, 2C3, C1, 3C3, C3가 000이 되어야 되니까 얘를 000을 만들려면 일단 C3는 0이어야 돼요. C3가 0이니까 C1도 0이어야 돼요. C1, C3 0이니까 C2도 0일 수밖에 없어요. 트리비얼하죠. 얘가 0, 0, 0이 되는 거 말고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인 즉슨 서로가 서로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독립적인 애들이에요. 독립이라는 그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선형적으로 독립인 벡터들이다. 그 말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수단으로 얘네들이 표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독립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오늘 무슨 말을 해보려고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거? 근데 숫자가 좀 지저분해서 5812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1225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지금 몇 페이지냐? 여기 두 번째 페이지거든요. 요거 인디펜던트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을 보세요. B가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 말인즉슨 얘네 넷이 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단 요거 한번 해봅시다. B를 만들 수 있는 A1, A2, A3의 조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없애면 구하고 계세요. 저도 구할게요.
펜이 움직이지 않을 때쯤에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도 되겠구나. 구하셨나요? 해볼까요? 혹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구해지더라. 나는 구했다. 구하신 분. 혹시 그 값이 뭐뭐뭐 나왔어요? 아무나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니면 나는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계세요? 못 구하겠더라. 난 왜 못 구했지? 나 잘못 구했나?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지는 것 같은데? 아까 구하셨다는 분 갑자기 당황하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안 구해지던데 저는? 네,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지우고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B가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를 풀어서 쓰자면 그냥 쭉 할게요. C1, EC3 마이너스 2C1 플러스 5C2 그리고 2C1 5C2 8C3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마이너스 5, 11, 마이너스 7을 만족하는 C1, C2, C3가 존재해? 라고 물어보는 거나 다름없죠. 근데 구해보면은 저는 일단 이렇게 했어요. 여기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식이라고 할게요. 일단 2번이랑 2번이랑 3번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10C2 더하기 8C3는 4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거를 2를 나눌게요. 그러면 5, 4, 2가 나오더라고요. 5, 4, 2가 나와서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식을 빼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다시 빼볼게요. 그러면은 2C1 더하기 4C3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얘하고 여기 앞부분은 똑같은데 뒤에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는 C1, C2, C3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인즉슨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를 만족하는 얘를 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얘는 왜 자꾸 인디펜던트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안 되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됐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조금 중요한 얘기들이 조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몇 분이냐? 56분. 오늘 중요한 얘기 해야 될 게 뭐가 있지? 스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스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네, 스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되게 엑ሰር사이즈를 많이 들고 왔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몇 페이지지? 5페이지거든요, 5페이지. 요거 혹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1과 V2가 저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R3라는 공간에서 V1과 V2가 스팬하는 그 집합
내지는 공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림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해보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V3라고 썼네.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축을 3개를 그릴게요. 제가 R3라는 공간에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해가지고 여기 평면을 깔아놓고 세 번째 축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V1, V1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3, 0,2죠. 3, 0, 2 여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 0, 3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벡터랑 요 벡터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스팬을 할게요. 지지고 볶아도 여기 안에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뭐야, 그냥 색칠하는 것 같잖아. 지지고 볶아봤자 뭐예요? 여기 서이 여기 이렇게 90도로 서 있는 이 평면이잖아요. 수직으로 서 있는 평면.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뭐 x, y, z축이라고 하면은 xz 평면 말하는 거잖아요. xz 평면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차차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V1이 여기 있죠. V1이 지금 어디 평면 위에 있냐면은 이 요축 방향으로는 0이었어요. 여기 두 번째 축 방향으로는 0이어서 지금 여기 딱 가운데 수직으로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면 위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V2도 여기가 0이어서 그 수직한 벽 위에 있어. 여기 안에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가지고 펜을 한다 치면은 요 벡터에다가 스칼라벨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선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요 벡터에다가 스팬을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선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요. 뭐 어떻게 해볼까? 아무거나 두 점을 잡아. 뭐 여기랑 뭐 요거 더하기 요거라 쳐. 그러면은 여기가 될 거고, 얘 더하기 얘라고 쳐. 여기가 될 거고, 얘랑 얘 더하면은 뭐 또 여기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막 무한히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초록색 축이랑 이 파란색 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중에서 아무거나 두 점을 뿅뿅 잡은 다음에 그 두 개의 벡터를 더해가지고 이 공간을 채워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초록색 축, 이 V1축 있었죠. V1축. V1축이랑 이 V2축, 요거 두 개를 포함하는 평면 하나가 나올 거예요. 평면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평면이라는 거에 조금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평면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서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X축이랑 Z축은 포함하고 있고 Y축은 딱 수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점이 딱 어디다? 0인 점에서 가로지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면이 나올 거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화를 하는 거 한정이에요. 시각화를 하는 공간 한정인데 우리가 스팬을 하면은 점, 선, 면 아니면은 공간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R3에서는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일이 있을 텐데 적어도 사이즈가 3개짜리이면은 스팬을 하면은 점이 나오든가 아니면 한 차원 늘어서 선이 나오던가 아니면 한 차원 늘어서 면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모든 공간을 다 채우는 이렇게 3차원 공간을 다 채우는 그런 게 나오던가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점, 선, 면 아니면 공간입니다. R3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V1이 딱 하나 주어져 있어. 1, 1방이야. 그러면 스팬 V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잠깐만. 우리 차라리 아니다. 이거부터 합시다. 스팬 V1을 할 수가 있어요. 스팬 V1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V1축, 이렇게 V2축, 이렇게 V3축을 그려놓고 이 V1 벡터가 어디예요? 1,1,0이니까 여기일 거예요. 그쵸? 그럼 이 V1 방향으로 스팬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요거 하나 가지고 결국 이거잖아요. 요 벡터 하나 가지고 실수 하나를 뽑아서 곱해봤자 여기 위에 있는 선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진짜 많이 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V1 요거를 지나는 선 하나가 나올 겁니다. 원점이랑 여기를 연결을 하는 선. 얘가 스팬 V1이 되겠죠. 스팬 V1을 그림으로 그려라. 요 선을 그리면 됩니다. 무한히 긴 선.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벡터를 하나 더 줘볼게요. 벡터를 하나 더 줄 겁니다. V2를 줄 거예요. 요런 벡터를 드릴게요. 그래서 스팬 V1, V2를 할래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까 V1만 가지고 스팬하면 얘였잖아요. V1만 가지고 스팬하면 이거였어요. V2를 추가를 해서 스팬을 하면 혹시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겠죠. 왜 그래요? 이미 얘가 요거의 스칼라배예요. 이미 이 선 위에 있어요. V2가 여기야. 그러니까 V1이랑 V2랑 가지고 죽어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봤자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요거 두 개 가지고 스팬을 해봤자 어차피 선입니다. 그 말인 즉슨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V1과 V2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값을 살짝 바꿔봅시다. 값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해볼까요? 1방 1 해볼까요? 아니야. 좀 더 그리기 쉬운 걸로 할게요. 빵빵 1 합시다. 요런 V2가 추가가 되면은 스팬 V1, V2는 어떻게 나올까요? V1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에 V2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양 빵빵 1. 그러면은 얘가 스팬하는 공간이 혹시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답부터 말하자면은 여기 이 스팬 V1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서 있는 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45도로 틀어져 있는 수직한 면. 이번에는 이게 나올 겁니다. 왜 그래요? V2를 찍어 보자면 0,0,1이니까 여기가 V2예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벡터랑
여기 위에 있는 모든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겠다 이거죠. 저축이랑 요축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포함하는 면이 하나 뚝딱 설 겁니다. 요 면 어떻게 그려볼까? 요 면 이렇게 45도로 지금 틀어져 있는 이 면 있잖아요. 거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하여튼 간단히 그리자면 여기가 뭐다? 스팬 V1, V2다. 면이 나왔습니다. 면.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잘 좀 따라올 만 하신가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또 해볼까요? 여기에 제3의 멤버를 추가하겠습니다. 112를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 한 명 더 들어왔어. V3까지 넣었어. 혹시 달라지는 게 있나요? 눈치를 채야 돼요. V3가 새롭게 들어오는 순간 스팬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없음을 이제는 눈치를 채야 돼요. 없을 거예요. 왜요? 얘랑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얘 얻을 수 있잖아요.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V3는 여기 위에 있어요. 이미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평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스팬을 하는데 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V1, V2만 가지고 스팬할 때나 V3까지 포함을 해서 스팬을 하나 어차피 같은 평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3의 멤버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고르게 돼요. 뭐 해볼까? 1빵빵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애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평면 밖에 있는 V3를 평면 밖으로 빼요. 그러면은 스팬의 변화가 생기죠.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R3 전체 공간이에요. 이제 여기 지금 그려놓은 이 3차원 공간 여기를 이제 다 채울 수 있어요. 이제 이 원래 두 개만 가지고는 요거 평면밖에 못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면 밖에 있는 벡터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젠 다 채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V1, V2, V3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스팬 V1, V2, V3는 R3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참입니다. 참. 이제는 다 찼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어떤 사이즈가 3개짜리인 임의의 벡터 아무거나 뭐를 가져와도 요거 3개로 무조건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 V1, V2, V3를 가지고 스팬을 했더니 R3가 되더라. 그 말인즉슨 이 R3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뭐든 간에 우리는 얘네 셋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네. 아, 따뜻하니까 노곤노곤하네요. 네. 마지막 말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지금? 나 혼자만 말하는 느낌이 드네. 좀만 쉬었다 할까요, 지금? 한 45분 정도 됐는데,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5분만 쉬고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딱 못 박을게요. 출석 체크는 출석 부르는 때까지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늦게 들어왔다고 저한테 끝나고 사정하지 말아주세요. 대신에 80%까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번 수업하면은 16번 하면은 만점이다 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지각은 안 잡는다고 했어요. 수업 시작할 때 딱 출석 부르잖아요. 그거 마지막 사람 부를 때까지 들어오기 빼고는 안 받습니다. 미리 약속할게요.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나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좀 안타깝게 늦게 들어온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지금 딱 약속하고 앞으로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오늘의 공약은 11시 4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11시 40분. 지금 몇 분이야? 16분이거든요. 딱 얘기 한두 개만 좀 더 하고 끝낼게요. 네, 되겠죠? 괜찮죠? 이게 지금 사실 선형대수의 초기예요. 초기 부분이에요. 초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스팬,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이런 개념이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유자재로 쓰셔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뒤에 가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 벡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더하기는 이렇게 해요. 뭐 곱하기는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지금 새롭게 쌓은 개념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뭐 이런 거예요. 스팬이란 게 있어요. 뭐 인디펜던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 쌓았잖아요. 이거를 좀 몇 번 더 쌓아야 돼요. 요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리니어 알제브라를 완성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초 부분이에요. 기초공사 중이야. 기초공사.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물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아까처럼 뭐 주어진 벡터를 가지고 뭐 얘를 만들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뭐 문제를 내자면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되는 더 많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요거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뭐 일단 스팬이라는 개념을 하기에 앞서서 뭐 벡터에다가 스칼라베를 하면은 직선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조금 밑밥을 뿌렸잖아요. 오늘도 지금 밑밥을 뿌리는 중이에요. 오늘도 밑밥을 뿌려놓고 다음에 또 그걸 다 회수를 할 거고 또 그때 가서 밑밥 좀 뿌리고 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예제들이 일단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한 뭐 약간의 모티베이션 이런 거를 좀 드리려고 또 합니다. 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 몇 쪽이냐? 3쪽이거든요. 3쪽. 뭐냐면은 B라는 벡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인지 묻고 있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인지 묻고 있는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재료가 되는 벡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되는 벡터를 이번에는 행렬로 줬어요. 이번에는 행렬 A를 줘서 그 행렬의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B를 만들어 보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A의 컬럼 벡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B를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떡밥입니다. 네, 좋은 떡밥입니다. 이것도 뭐 계산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해봐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1빵 마이너스 2에다가 C1 할게. C2에다가는 요거 할게. C3에다가는 요거 할게. 아, 이거 또 라이브로 계산하게 생겼네? 이거 하다가 이제 실수하면은 엄청 쪽팔린데? 이렇게 돼 있네요. 잠시만요. 일단 그냥 드립다 계산을 하기 전에 좀 살펴봐야 돼. 저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계산하기 전에 그냥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여기 맨 윗줄에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맨 윗줄 그리고 여기 맨 아랫줄 이거 사실 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연립방정식 입장에서는 그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이 부족하잖아요. 못 풀잖아요. 이건 못 풀어요.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안 풀릴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끝났네. 네. 그러면 끝났죠. 뭐 계산은 끝났죠. 그 A의 컬럼 벡터로 B 만들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아니야. 끝났다고 하면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사실상 지금 식이 딱 두 개 주어진 거죠. C1, C2, EC3는 3. 그리고 3C2, 5C3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많겠다. 많을 것 같은데요. 맞나? 잠시만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만 주세요. 뭐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면은 얘가 마이너스 2고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은 그쵸? 얘가 마이너스 2고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7 만들 수 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여기 11 넣으면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11 아까 뭐 넣었죠? 1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얘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 요거 아니고도 또 잠시만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랭크가 떨어지고 하나가 되네. 원투원. 야, 요거 제가 좀만 더 고민해서 나중에 요거 다루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 그냥 요 문제만 놓고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B가 A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커비네이션을 표현이 되냐? 그런 조합이 혹시 찾아지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요런 조합을 하나 찾는 걸로 써 보여주고 일단 끝낼 것 같아요. 네. 일단 끝낼 것 같고 일단 계산은 그렇게 한다 칩시다. 여기서 추가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얘를 로우 바이 로우로 쪼개서 여기에다가 x 벡터를 이렇게 곱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아 b라고 쓰네 x인데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을 한번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불과 지난주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업은 2주 차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13주가 남아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이 행렬과 벡터의 곱을 잠깐만. 다른 수업이랑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요거 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잠시만요.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만 좀 보고 올게요. 벡터와 행렬 안 했죠? 안 했죠? 안 한 것 같다. 여러분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안 한 거 맞나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안 했죠?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컬럼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컬럼 벡터에 해나 씨 우리 이거 다른 수업에서 한 거죠? 여기서 안 했죠? 그죠? 그런 것 같죠? 아 맞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수업이랑 헷갈렸어요. 아 이거 안 했구나. 안 했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 이 페이지에서 되게 삽질을 많이 하네. 이것만 다시 기억을 해주세요. 뭐냐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떡밥입니다. A라는 애를 이렇게 컬럼 벡터로 봤잖아요. A라는 애를 이렇게 컬럼 벡터로 보고 이 A라는 거를 컬럼 벡터 3개로 쪼개 놓은 다음에 얘네를 벡터 하나하나로 봐서 얘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얘를 가지고 B를 만들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사실 풀어서 쓰자면 요 얘기가 요 얘기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주어진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을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개고 그것들을 각각을 컬럼 벡터로 봐서 이렇게 주어진 새로운 벡터가 있을 때 걔를 표현할 수 있냐 없냐
라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가 선형대수 중간고사 때까지 하는 모든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거의. 주어진 행렬이 있어요. 그 행렬에 컬럼 벡터들이 있어요. 그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 벡터가 표현이 되냐 마냐. 이 얘기를 한 학기 동안 할 겁니다. 아니, 반 학기 동안 할 겁니다. 반 학기. 그래서 뭐 서명대수 조금 들어본 분들은 이미 눈치채시겠지만 이거 가지고 뭐 컬럼 스페이스라는 개념도 나올 거고 뭐 디멘션이라는 개념도 나올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뭐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을 구했을 때 어떻게 뭐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 인버터블해지고 그런 것들 할 거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점점 개념을 쌓아 나간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출발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자 끝지점이 됩니다. 네, 그거를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형대수가 가고 있는 길을 좀 따라가고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할 얘기가 줄었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한 페이지만 더 계산해보고 끝냅시다. 어느 페이지를 해볼 거냐면 뭐를 해볼까요? 여기 해보고 끝냅시다. 지금 27분이니까 제가 여기 해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고 묻고 있어요. 역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는 어떤 속성이라고 했죠. 벡터의 집합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속성이에요. 얘네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냐 인디펜던트 하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V1, V2, V3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뭘 풀면 돼요? 얘네를 가지고 0벡터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쭉 풀어서 쓰면은 C1, 4C2, 2C3, 2C2, 5C, 이 라이브로 계산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 놓고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건 참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얘를 만족하는, 얘를 000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일단 좀 살펴보고 갑시다. 142251 142 251 그리고 요거는 줄여서 쓰면은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됩니다. 일단 저는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으로 해놓고 그냥 연립방 정식을 풀어볼게요. 1번에서 3번을 빼보겠습니다. 요거네요. 1번에서 3번 빼면 요거 나오죠. 그럼 사실 C2는 마이너스 C3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거를 3번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전부 다 C3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C1 더하기 2C2는 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C3를 넣으면은 C1은 2C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얻어진 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해보면은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다 계산 잘 해놓고 결과를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잘 해놓고 그래서 리니얼리 디펜던트다, 인디펜던트다 라고 물어보면은 디펜던트죠. 네. 000 말고는 내가 말해놓고 왜 이래? 인디펜던트죠, 인디펜던트. 네. 000 말고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여기 벡터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되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저 오늘 되게 좀 헛발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 실수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번은 그럼 풀 필요 없어지네. 리니얼리 디펜던트 한 경우에 대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풀 필요가 없어지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한번 다른 예제로 했었으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략은 40분이었지만 30분이네요. 끝나는 게. 어쨌든 그러면은 마무리를 적당히 할게요.
지난 사전 강의랑 오늘까지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졌으면 하는 거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뭐 스팬,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더 많은 거를 쭉쭉쭉 쌓아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는 좀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강의는 뭐 사전 강의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사전 강의 없으면은 그냥 사전 강의 대신에 본 강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업 끝나고 다른 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또 헛발질을 했네요. 이것까지 했네. 결국에는 C1이라는 거를 C3로 정리를 했고 C2도 C3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이게 0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되죠. 예를 들어서 C3에다가 1을 넣으면은 C2는 마이너스 1, C1은 2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조합을 하나 만들 수 있죠. 00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정정을 하자면은 얘네는 디펜던트 합니다. 0이 아닌 애들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디펜던트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